지금 예술 같은 소리라는 팟캐스트에 콜라보를 하려고 지금 약속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세종대학교를 지나가네요.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 여기거든요. 멋집니다. 저렇게 야경이 되게 멋진 곳이에요. 시간이 한 11분 정도, 약속 시간이 11분 정도 남아있고요. 조금 걸어가면 되니까 시간은 얼추 맞출 것 같네요.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서울 청문센터 광진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글리라고 합니다. 글리치라고. 네, 어떻게 나와주셨나요? 저는 당연히 아, 그랬어요? 여기 안에 지금 이제 세팅을 네, 해주시는 아, 반갑습니다.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뭐 오징어 네. 비컨스로. 이쪽으로 앉으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예, 편하게 왔습니다. 거기가 7호선이 있어서 예. 그냥 쭉 왔어요. 평소에도 집이 강남구청역 쪽이거든요. 아 그럼 지나오셨네요? 네, 조금 지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네. 아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같은 소리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이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모신 분은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칭이 되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하고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1인 사업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글리치 채널 글리치 응원단의 글리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리치입니다. 예, 글리치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처음부터. 아,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그냥 가볍게 네.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정도? 네. 네. 요즘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어 가르치다가 아, 예, 예. 네. 요새는 이제 사업 쪽으로 으로. 발을 들였죠. 발을 들여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배우고 있죠. 사업을 하시느라 가장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살면서 이렇게 바쁜 적 있었나 싶긴 해요. 정말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간략하게 네. 다시 한번 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리치라고 하고요. 현재 글리치 응원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영어를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사업에 뛰어들어서 네. 사업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신데 네. 제가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첫 번째로 마주했던 글리치님은 네. 유튜브 채널로 네. 네, 뵙게 됐었는데 네.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네. 시작이 되셨나요? 아니면 이후에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일단은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좀 흔히 말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 뭐 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다룬 채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네. 내가 죽겠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네. 지금의 삶이 좀 본편이 다 끝난 책이 별책 부록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막
죽으려고 대낮에 산에 들어가면 되게 깜깜하고 무서워요. 네.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차마 목은 못 매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 차마 아, 예. 그렇게는 못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딸이 있으니까 또 딸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돌아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죽으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았던 걸 아무도 모르겠구나. 음.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냐면 누가 나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였어요. 사실 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응원을 받으려면 남들을 응원해보자. 좀 이게 되게 발상이 이상한 발상인 건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약간 그 이야기 같아요. 그 약간 진짜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남을 살리는 거다. 뭐 이런 네, 식일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어쨌든 누군가한테 네. 이렇게 내가 먼저. 네. 왜냐하면 음. 저도 이렇게 힘드니까 누군가는 내 말을 듣고 좀 힘이 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그러다가 사업하다 망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건데 네. 근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말밖에 없었어요. 음.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물질적인 뭐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야 나도 살아있어 라든지 아니면 넌 더 힘들겠구나 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면 내가 좀 살아있었다는 좀 어떤 효능감 이런 네. 것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채로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응원단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응원단 채널이 원래 이름이 그냥 응원단이었어요. 예. 원래는 그냥 응원단이었는데 네. 저는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채널 이름을 알려줘도 아무도 못 찾아와요. 맞아요. 응원단 치면 연대 응원단, 고대 응원단, 뭐 수많은 대학교 응원단들이 위에 쫙 나오고 네. 제 채널은 진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1000개를 넘게 뭐 내려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야겠다. 앞이나 뒤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삶의 난이도가 되게 너무 높다. 우리는 끝판왕급 삶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다. 네. 그 혹시 뭐 젤다의 전설 이거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끝판왕급으로 판을 다 깨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좀 더 난이도 어려운 그쵸. 걸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막 다 깨고 나면 이제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남잖아요. 그럼 맨 처음부터 막 맨손으로 가디언 때려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쵸. 네. 그런 끝판왕급의 게임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그렇다면 이 인생에서 좀 더 이런 끝판왕급 인생의 난이도를 좀 낮출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그래서 채널을 채널 이름을 이제 뭐라고 바꿨냐면 Your Life Cheerleader. 이렇게 당신의 삶의 응원단. 이렇게 해서 요리치라고 처음에 잘라서 붙였어요. 요리치.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자꾸 이 말을 할 때마다 인생의 난이도가 끝판왕처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끝판왕급 삶에 지친 당신을 위한 응원. 그러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기왕하는 말 좀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응원 이런 식으로 해서 Great Life Cheerleader 이렇게 해서 글리치가 됐어요. 그 방향 전환이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정말로요.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예 처음에 사실 이거 사실 나중에 또 채널 얘기하긴 할 건데 네. 굉장히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인지를 하고 네. 가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물론 지금의 그런 현황들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또 이제 글리치님의 네. 어떻게 보면 옛날 네. 학창 시절도 있으실 네.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그때 당시 이런 예술이나 이런 쪽 음.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전공을 그렇죠. 예, 하셨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미학이 전공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네. 어떠한 조금 루트로 네, 해서 네. 그런 전공을 네. 선택하셨는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좀 이거 말씀드려도 뭐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되게 오만한 계기였거든요. 예, 예. 네, 어쩜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 오히려 오만함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중학교 때 막 부푼 꿈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국어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에 정신교육 비슷하게 하시면서 정신교육이라기보다 그냥 뭐 이것저것 원래 국어 선생님들은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던 공부가 당신께서는 해보신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공부가 미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미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가서 공부해보자. 이런 정말 아니 근데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오만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시는 그때는 이렇게 공부 잘하시면 원래 막 이런 컴퓨터공학 막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의대나 막 아, 아니 뭐 법대라든가. 글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2, 3학년쯤 됐을 때 사실은 그 중간에 다른 계기들도 좀 있긴 네, 했는데 네. 또 큰 계기로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네. 게 막 어느 한 조각도 빠지지 않는 그런 피스로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게 그때 그냥 공부를 하다 말고 갑자기 돌아다니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그 김지아 씨의 책이었단 말이죠. 네네. 시집인데 네.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막 개명도 하고 이랬다는 혹시 네. 아시나요? 네. 근데 일단 그때까지는 뭐 그쵸 오적이라는 시였는데 이게 시인데 그냥 줄글이에요. 네. 쭉 그냥.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막 그게 좋았어요. 난 이 사람이 나온 데를 가야겠어. 보니까 미학과예요. 아. 그래서 그냥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좀 지금이랑 완전 다른데 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를 어차피 저희 때 잠깐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대학에 학과를 지망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전국에 이제 학생들 중에 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본 시험에서 등수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미학과 지망해서 시험 보면 막 재수생들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등수 딱 나오면 아, 이 정도 되는구나. 그때는 왜냐면 어차피 선지원 후 시험이라서 아, 예. 떨어지면서 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냥 바로 날아가는 그건데 예. 어떻게 운이 좋게 또 그렇게 가게 돼서 미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사실 미학 사실 저도 전공을 그런 조금 예술 관련 쪽을 하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교수님도 미학과 출신이시긴 해요. 네. 예, 예.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으시기도 네. 하는데 굉장히 그 강연 들을 때마다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근데 뭘 배우러 왔지? 약간 순간 그럴 때가 네, 있어요. 네. 예, 예. 딱이에요, 그게. 근데 저분은 너무 말은 많이 되게 네. 정말 많이 이렇게 네.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근데 내가 지금 뭐 배우고 있더라? 약간 네, 네. 이런 혼돈이 될 때 많아요. 그게 왜냐면 네. 그 얘기를 해드릴 사실 네네. 아까 해드릴까 했었던 네네. 얘기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하나는 이성이고 또 하나는 감성, 네. 또 하나가 신성이에요. 네. 이 세 가지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성으로 설명하는 게 철학입니다. 네. 그런데 감성은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이성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쵸.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 내가 이성으로 설명은 되지만 맞아요. 이성적으로 화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예. 그냥 뭔가에서 촉발이 돼서 화가 난 거고 네.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이유 자체는 이성이 아닌 네. 그런 능력을 이제 감성이라고 네네. 얘기하고 신성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늘의 저는 중요한 키워드일 수 예, 있다고 말씀해 생각을 주시면 하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야, 내가 신성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왜냐면 보통 신성은 무슨 그 애초에 모태신앙 이런 거 네. 가지신 분들 아니시면 네.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교육하면서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쵸. 발현해 볼 기회도 거의 없고 맞습니다. 머릿속에 신성이 있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 신성을 이성으로 이제 좀 따지는 과가 종교학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가 세 개가 서울대에 있는 건데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맞아요. 감성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설명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얼마나 맞아요. 어려워요. 애초에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책을 보다 보면 답이 있거든요. 뒷장에. 아니면 적어도 한 챕터를 다 보면 답이 있어요. 그쵸. 근데 미학은 사실 책을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딱 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봐요. 아, 네.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끝까지 다 보면 끝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예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인생에 약간 힘들거나 무언가 인생의 답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어떠한 인생 관련한 책을 읽었지만 네. 책에서 내기하는 말하는 건 결국 네.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뭐 예를 들어 네네네. 그러한 네, 그런 거. 맥락으로 네네. 그쵸. 네. 이게 참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음.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재밌게 듣고 네, 있긴 네. 한데 뭘 듣는 거지? 네. 라는 점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더 궁금한 건 그런 미학과에서 하는 수업은 또 어떨까가 너무 궁금해요. 아, 근데 수업 자체는 네. 이제 미학은 학문이니까 네네.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술이 뭐다를 정의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는 예술인가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와. 영화는 예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 왜냐면 예술이 뭔지를 정의할 때 영화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장르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쇼츠는 예술인가요?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10년이 아니라 지금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매체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이게 예술이냐 검증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검증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름으로 찍어서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것들만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랐다가 네.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것들도 네. 이제는 그게 아카데미에 그쵸. 해서 되냐 안 되냐 네. 막 그런 논쟁이나 그쵸, 이런 것도 그쵸. 있었잖아요. 네, 조금씩 이렇게 음. 확장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논의들이나 어떤 형태, 형식에 관한 논의들은 네. 되게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형식을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예술이란 의도만 예술이면 예술인 거지 형식은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게 뭐 한 1899년 이 정도쯤에 되게 많이 성행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그 파운튼 왜 그냥 뭐죠 이거 화장실 변기를 예, 사다가 맞아요.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네, 네. 사다가 그냥 박물관에 놓고 이게 파운틴이다. 네, 이름을 네, 붙였지 네. 않냐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다. 네. 이렇게 막 이제 예술이 전개되는데 그쵸. 요것도 굉장히 큰 흐름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인정해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술이냐 아니냐 막 사람들 되게 많이 싸웠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술이라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쇼츠가 제가 보기엔 쇼츠가 어느 한 쇼츠가 한 뭐 몇십억 뷰를 기록한 쇼츠가 휴대폰에 담긴 채로 박물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 게 전시가 되고 있으면 이제 쇼츠도 예술이 될 겁니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창 시절에 네.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인 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예술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조금 뭐 이게 동아리 활동일 수도 네, 네, 있고 네. 그런 네. 것들이 혹시 대학교 다니면서 네. 6년 동안 연극반을 했어요. 6년 동안이면 내내 네. 대학을 안 다녔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대학을 다녔다기보단 예. 저는 남는 시간을 쪼개서 그냥 수업을 듣고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일단은 보통 학교에서 다 그쵸. 학교 내에서 교내 연극들을 예. 했는데 서울대학교는 연극반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총 동아리가 있고 총연이라는 동아리가 있고 저는 인문대에 있는 인문극회라는 예. 그런 연극반에 있었고 그랬었던.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알고 보면 막 되게 또 막 60년대까지 올라가면 진짜 막 상당히 학생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막 이랬던 분들이세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수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막 거기에 다 계셨던 그런 데죠. 그래서 6년, 연극을 좀 했습니다. 6년이나 하셨으면 그래도 네. 작품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거죠? 네, 배우도 많이 하고. 네네. 물론 뭐 당연히 스텝 일도 네, 이렇게 스텝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좀 관객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관객은 한 회당 한 4-50명씩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뭐 그죠. 되게 나쁘지 않고. 그죠. 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보러 와줬어요. 친구들이 보러 와주면 그래도 한 과마다 한 20-30명씩 있으니까 네. 많이 오면 100명도 넘게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은 그래도 즐거운 순간들이었어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 시절에는 네. 지금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즐거웠었구나, 아름다웠었구나. 사실 즐거웠다기보다 아름다웠었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학교를 입학한 지로 치면 거의 이제 30년이세요. 예. 네, 졸업한 지로 쳐도 한 20몇 년, 22-3년 되기 때문에 제가 20 제가 한 26살 때 학교를 때려치고 나왔는데 대학원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연극반을 대학원생인데도 막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내 삶에서 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때가 아름다웠냐라고 하면 이제 뭐 항상 아름다운 기억들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힘든 기억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연극이 되게 좀 삶에서 주는 보통 삶과 좀 다른 모습이 시작과 있고 끝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딱 연극을 하는 순간은 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시간을 한 3-4일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었다가 이제 배우로서 한 3-4일을 딱 살고 그죠. 그 삶이 딱 끝나요. 그럼 딱 끝났을 때 끝났다. 근데 되게 허탈하고 그 뒤부터 내가 아닌 거고 껍데기만 나고 알맹이가 사라진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좀 느끼고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또 어렸을 때잖아요. 그럼 뭐 맨날 같이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막 근데 이제 친구가 다 연극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에 군대를 갔는데 97년에 IMF가 터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당연히 97년에 터졌고 한 2000년에 극복을 했대더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역사니까. 근데 그 시절을 사는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97년에 뉴스를 틀면 오늘도 기업 500개가 도산했습니다. 그때 대우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아가 망한 거랑 비슷해요. 기아도 사실은 그때 거의 망했다가 현대가 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기아가 망한 거 아니면 전자로 치면 LG가 망한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고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뭐 취업을 하든 뭘 하든 그죠. 예.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네. 나라가 정상화 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도망을 갔고요. 군대 음. 갔다 와서도 이제 연극을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보통은 애초에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으면 네. 취업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후배님들 많이 있으세요. 그 전에 선배님들은 그냥 되게 편하게 취업을 하시거나 뭐 그랬고 아니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실 그때는 취업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래도 저 뭐 S대인데요. 뭐 34명이요. 네. 막 대부분 취업을 시켜주고 막 이러던 네.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게 됐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취업 준비는. 그러니까 6년 내내 연극을 했으니 와. 뭐가 있겠어요. 학점도 엉망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되게 네. 좀 약간 치사하게 살살 그래도 수업을 들어가는 편이어가지고 수업 아. 듣고 와서 연극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도 이거 자연스럽게 사실 넘어가는 질문이긴 했었는데 네. 그죠. 어떤 일을 이제 또 하며 살아가시겠냐라고 그때 네.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다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극을 6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6년 물론 6년이라고 말하는데 뭐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매 학기 안 한 적이 없고 그 군대 갔다 온 거 빼고는 다 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연극을 좀 더 하려고 한 1년을 학교를 더 다녔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네. 1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더 다녔나? 그러다가 그때 MBC에서 순수청년 박종철이라는 드라마를 기획을 해서 그 PD가 학교에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오, 예. 왜냐면 그분이 이제 박종철 분이 열산대 서울대학교 선배니까 그분 역할을 학교 후배 중에서 뉴페이스를 가지고 왜 우리 학교 출신에서 그렇게 캐스팅된 분이 가무성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예. 네, 미대 예, 예. 분이신데 되게 잘생긴 네.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러니까 PD도 좀 길거리 캐스팅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쵸. 학교 안에서. 네. 왜냐하면 캐스팅은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할지 잘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 네, 근데 드라마에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극반 사람들한테 일단 클로즈드 오디션을 봤어요. 네네. 연극반에게만 공지를 하고 그죠. 봤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그때 되게 길게 연극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 예. 제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좀 해봤죠. 오. 했는데 원래는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그러니까 MBC 특제 탤런트예요. 오. 탤런트인데 문제는 네. 드라마 국장이 네. 제가 눈이 한쪽이 안 떠져요. 혹시 보이시나요? 잘은 피곤할 땐 몰랐어요. 좀 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볼 때랑 아래 볼 때 보면 이쪽 눈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열사인데 열사가 눈에 힘이 없냐. 원래 드라마 국장이 캐스팅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국장한테 막 비벼야 되고 이제 네. PD들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런 일이 없는데 이 국장이 이제 여기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PD가 너무 열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전권인데 그쵸. 캐스팅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국장이 하라면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저는 캐스팅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는데 네. 이제 PD가 미안하잖아요. 네.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친구 역할을 시켜줬어요. 주인공의 친구 네. 역할을 꽤나 비중 있는 역할. 오. 대사는 거의 없지만 네네. 그래도 항상 주인공 옆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해서 네. 한번 했었죠. 그걸 하면서 연기도 이제 드라마도 해봤고 저는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도 해보게 되고 연극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PD를 해야겠다. 예. PD를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PD를 해서 언론고시 네, 어떤 고시를 봐야 되는 네. 거죠, 그죠? 근데 뭐 아는 건 없었는데 네. 시험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냐면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그 당시로 이런 거죠. 베이비복스의 멤버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야 내가. TV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와요?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네. 베이비복스는 아니었고 막 아무튼 그러한 네. 유, 그런 거죠. 형태의 네. 핑클의 뭐 멤버는 누구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한테. 근데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와, 최종 면접을 갔는데 예, 최종 면접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그 당시 케이블이 막 이제 새로 좀 생기던 예. 때라 케이블에 이제 메이저는 잘 취직이 안 돼서 케이블 왜냐면 그때 막 PD도 많이 안 뽑았거든요. 그쵸. 워낙 제한적인. IFT라 예. 그랬었는데 이제 케이블로 간 친구들도 좀 있고 저는 이제 다 안 되니까 네. PD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꿈을 접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듣는 내내 왜 제가 아쉽죠? 왜 아쉽죠? 아 뭔가 그러니까 참 잘 되신 것도 있긴 한데 네. 괜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음. 괜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방송 이제 그 드라마 네. 그런 연기도 다 하시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봤죠. 네. 근데 그쪽으로 잘하고 하게 조금 되면, 더 네. 이렇게 계속 그럼 연기인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참 예, 나중에 한 7, 8년 있다가 내가 받았던 기회가 뭐였는지를 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특채 탤런트였는데 그러면 이때 그럼 PD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어서 연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소속사 같은 거 어쨌든 정해가지고 단역이라도 일단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되게 좀 내가 원하던 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사실 돈이었죠. 그때도 돈이었던 게 이제 PD들한테 좀 약간 돈을 제공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캐스팅이 되고 이런 네. 일들이 막 벌어지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오피셜은 아니라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섣불리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때 당시 그렇게 설령 그게 카더라일지언정 자기가 들렸던 네. 정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는 그건 어쩔 거라. 수가 없는.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는데 그 당시는 하나도 안 아쉬웠어요. 예, 그죠, 그냥 그죠. PD가 그럴 수 있죠. 떨어진 게 아쉬웠지. 예, 그쵸. 연기를 못한 건 아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때 내가 했어야 될 건 네네. 연기였다. 이 그 되게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게 그렇게 안 했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연기를 만일 제가 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후회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때 PD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연기할 때 왜 PD를 하려고 했냐면 PD들의 권력이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상승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섹시 PD라고 하죠. 막 이렇게 그냥 대배우들 막 따라다니면서 이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PD 한마디에 막 되게 큰 연예인이 막 잘려나가고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잠깐 동안도 봤어요. 그동안에 보면서 그래 PD를 해야지 연기자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연기했으면 분명히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후회를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 PD를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안 해본 거니까. 다 결국은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그 목적에 맞춰서 캐스팅이 되셨던 그게 된 것도 그렇지만 또 되고 나서도 어떠한 좀 변화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다 그럼요. 결국은 네. 정말 하나하나 다 꽉 짜여져 있는 그런 네. 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인생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초반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딱 제가 괜찮으세요? 그냥 네, 저는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말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많이 잘라주세요. 예. 그래도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근데 하시면서도 어차피 다 이렇게 필터링이 또 잘 되실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또 채널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원단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네. 아까 물론 이제 초반부에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채널에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기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 그 이유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채널은 좀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네. 조금 더 어떤 분들이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네. 추천을 하시는지. 이거 추천을 어떤 분한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에게 추천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만들 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음.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영상이 좀 한 지금 100개가 좀 넘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도 그때그때 내용들이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감정이 힘들 땐 이렇게 하세요. 내가 감정이 힘들 땐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정신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느낀 감정이 내가 아니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들이니까 네. 그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당신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들을 딱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를 거예요. 사실은 영상마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픈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 모이신 분들을 볼 때 인생에 약간 진짜 인생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쉽지 않은 인생에 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대 맞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좀 힘을 얻으시고 제가 지금 오픈 카톡방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하루에 감사할 거 3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할 것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감사 챌린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감사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밖에 나가봤더니 오늘 날이 따뜻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지각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등등. 되게 많은 얘기들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한 20명쯤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에 막 30개씩의 감사가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인간이 가진 궁극기거든요. R키, Q키 누르면 이렇게 단타 나가고 혹시 아세요? 롤 같은 거 해보시면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이제 네. 이렇게 스킬들 몇 개 있으면 네. 캐릭터가 쓸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그 중에 단타들 스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궁극기 스킬이 있어요. 네. 아니 뭐 비행기가 오락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적 다 없어지는 거 그쵸, 이런 그쵸. 것들. 정말 네. 궁극의 기술이 하나씩은 다 궁극기. 있잖아요. 네. 근데 감사가 인간의 궁극기예요. 이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예. 내 인생에서 감사를 찾아내면 네. 너 이거 감사하는구나.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30막 한 10명이 찾아낸 감사 30개가 널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사를 보고 내가 지금 전혀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막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감사가 1개, 2개가 아니라 진짜로 막 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거든요. 사람의 표정이 감사한데 감사할 때 네. 어떤 표정 지으세요? 밝은 그쵸, 미소 밝아지잖아요. 네. 정말 미소가 계속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설령 나쁜 얘기를 하려고 와도 쉽게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인생 전체도 사실 제가 말하는 어떤 끌어당김 이런 데서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내면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세상이 다 나를 향해 웃어줘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채널에서 어떤 영상들은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약간 네. 저도 사실은 보면서
그 내용들이 사실 굳이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면은 조금 네. 되게 네. 영역들이 네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부에 관련된 걸 음. 수도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감사 물론 그게 결국은 무언가의 하나로서 다 연결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순간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봤었을 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저런 얘기도 하시네라는 약간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고 좋고 그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약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뭘 봐야 되지? 그쵸. 약간 모두가 예. 통합적으로 딱 하나에 집중되는 그런 채널이 아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원이죠. 그래서 응원단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통으로 봤었을 때 결국 네. 응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진짜. 응원. 그럼 글리치님께서 하시는 네. 결국은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점을 네. 활용해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네네. 보잖아요. 네. 어떤 식의 응원을 지금 계속 해주시려고 아, 노력하고 계시나요? 일단 처음에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나라 그런 영상들을 잘 안 봐서 네. 잘 몰랐어요. 음. 어떤 뭐 성공파리 이런 얘기들도 음. 몰랐고 끌어당김하고 돈하고 접목시키는 순간 사람들이 막 다 떨어져 나와도 몰랐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에 좀 큰 건 이제 경제적인 거예요. 그죠. 일단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처리하면 돼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를 처리할 여력이 없어요. 당장 뭐 밖에 빚쟁이가 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감정의 문제를 추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은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계속 응원단의 큰 주제로 볼 때는 이런 인생이 뭐냐 일단 여기 삶의 구조 어떤 것이 당신의 삶입니까? 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러니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일단 나가서 그랬을 때 프랙티컬하게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여러분이 당신이 생각하는 이 부라는 개념 제한된 부라는 개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그냥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품을 유지하기 위한 네. 그런 개념들일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부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 만들고 그죠. 네. 네트워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그죠. 네트워크도 활용해서 하고 맞죠. 좀 최대한 다 해봐라. 당신은 그냥 밥벌이를 하고 있다. 노동력 팔아서 가는 거라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응원단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자면서도 당신에게 돈을 벌어줄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나름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또. 그렇죠. 네. 어떻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패시브 인컴이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인즉슨 결국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반대로 나도 그게 사실은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어서 네네. 우선순위라고 네. 봤었을 때 네. 있다고 이렇게 뭐 네. 생각이 드는 게 맞는지 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요. 네네. 구독자들이 30명씩 날아가는 이런 원인이 되는 그 전환점이 언제 왔냐면 제가 이런 말을 말로 하면서 실제로는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치가 안 되는 나는 밥벌이를 상대가 하면서 봤을 때, 남한테는 너네 밥벌이 하는 거 부르면 그 말에 설득력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이제 수업 중단에 대한 통보까지는 아니고 이제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니까 네. 좀 힘들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약간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내가 이 밥벌이를 그만둘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제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좀 불편했던 내 말들도 이제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 응원단 채널을 통해서 한 끌어당김이라는 그런 약간 철학이나 종교와 비슷한 그런 사상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사람이 꿈이나 목표를 설정한 후에 네. 그 목표를 영감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면 그 실행을 정말 재밌고 신나게 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기록이 있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다들 뭐 성공하셨던 분들의 너네 이렇게 게으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혼자서 이걸 막 공부를 하면서 그걸 설명해 주다 말고 애초에 처음엔 영어로 돼 있는 끌어당김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네.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사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한국말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예를 들면 뭐 마인드는 여러분 마인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인드는 정신이에요. 마음은 하트예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가게 됐는데 정말로 제 인생이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제 인생이 성공만 하면 이게 내가 성공을 끌어당긴 거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을 따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초반부 그 영상들 보면은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을 네. 일부 네. 이렇게 착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보긴 네. 했는데 되게 그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저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영어 신기한데요? 강사님이신 것처럼 느껴지는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직결적으로 이거는 뭐 부에 관련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절대로.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네.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진짜 네. 신기하게. 그래서 근데 오히려 가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시면서 뒤에 컨텐츠들은 네. 좀 그런 방향보다는 그쵸. 일단 대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말씀을 하시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좀 개인적인 이제 그 구독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것도 되게 정말 설득력이 좋았다.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흐름이 가끔씩 특집으로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거랑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글리치님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또 학원을 네. 해서 이제 강사를 하던 그리고 뭐 그 전에 시절이던 네. 그때 하고 네. 지금의 좀 달라진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마인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고 네네. 이게 제가 응원단을 만들면서 사실 생각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다른 사람들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은 제가 뭘 아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기 효능감을 되게 많이 찾았고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되게 커다란 울림 소리통을 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블로그 뭐 써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글에서 책을 냈어요.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죠. 네, 그냥 원래는 이런 돈 관련 유튜브가 전혀 아니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응원을 해주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이런 채널이 한 7,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의 엄청 커다란 응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제가 이제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교육을 몇 번 받으러 가야 됐거든요. 네. 지금도 매일 나가고 있지만 네. 근데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차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차비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차비가 없는 거예요.
처음 교육을 받으러 딱 갔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이제 다음에 올 수가 없는 웃기는 상황이죠. 왜 웃기냐면 제가 연봉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제 제안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타인에게 빚을 졌으니까 너는 네가 용돈을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잖아.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너는 뭐 주전부리를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저는 교통비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365개의 라면 얘기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였어요. 집에 가면 라면은 있으니까 그걸 끓여 먹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게 이제 학생들 뭐 수업 시간에 커피 무슨 커피인지 아니면 라떼 무슨 라떼 해가지고 한 4, 5천 원짜리 라떼를 딱 놓고 빨아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제가 뭐 너무 배고프고 이럴 땐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이 학생이 라떼를 딱 들고 와서 럭셔리하게 먹는 학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사실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좋을 일이야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힘이 돼준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우습게도 그날 책을 썼어요. 네. 교통비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썼어요. 뭐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두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차비를 위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책이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불안하고 책을 못 썼을 거예요. 네. 불안 초조하다가 그냥 책을 못 썼을 건데 이게 제가 이제 뭘 믿게 됐냐면 내가 말한 대로 삶이 진행된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게 내가 믿게 되고서 나서부터는 그냥 맡긴 거죠. 그러니까 책을 쓰면 누가 사줄지도 몰라. 사주면 이때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만일 진짜로 아무도 안 사주면 내가 지하철을 훔쳐 타야 될지도 몰라. 이 생각은 사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보면. 근데 책이 하루에 한 권, 이틀에 한 권씩 팔리는 거예요. 책값이 10,000원으로 제가 이제 원래 정상이라면 무슨 책을 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이트에서 검수도 받고 네, 책을 맞아요. 바코드 찍어서 나오고 이래야 될 텐데 근데 구독자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냥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계좌번호 올려놓고 구글 폼에 올려놓고 여기다 돈을 주면 내가 책을 주겠다. 근데 책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교통비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 교육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보면 무적 같은 느낌? 무슨 치트키를 쓴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 이게 책이 팔린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어렵잖아요. 밤새 그냥 쓴 책이 팔린다고? 이게 된다고? 거의 그거잖아요 진짜. 근데 되더라고요. 괜히 심술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안 팔렸으면 또 어땠을까 괜히 그런 생각이 또 네. 들긴 하는데 근데 안 팔렸으면 또 지금 되게 많이 달랐겠죠. 여기는 일단 못 왔을 거예요. 환경인가요? 소개를 환경?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응원단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한테 제일 많은 혜택이 돌아왔고 제가 제일 커다란 응원을 받았어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채널의 개설자이자 수혜자라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응원단 오픈 카톡방에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감사를 하면서 서로 막 응원해주는 그런 방에 제 이름이 붙어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방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만들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떻게 서로 응원해 줄지 모르는데 와보고 나서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구나. 이걸 굳이 누가 만들려고 기획을 해도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게 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구나. 너무 되게 크게 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리치님이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를 위해서 시작한 거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거 자체가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전달을 해줬다고 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안에서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이제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네. 있다라고 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셨던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각자 개인이 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네.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단서가 있을까요? 아, 그게 네. 그 사람들을 제가 그걸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조금씩 이해가 닿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되게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하신데 알고 보면 영성 훈련이 되게 많이 돼 있으신 분이어서 다른 분들이 영성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게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스스로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해줄 게 되게 많으신 거죠. 이건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인생 경험 이런 것도 떠나서 물론 그런 게 더 많으신 분들이 예. 좀 더 유리하시긴 한데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딱 대놓고 말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말을 좀 약간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카르마 이런 것들 아, 예. 전생에 없고 네. 그러면 전생이 뭔지 전생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야 네. 이렇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점점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약간씩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전생의 업보가 이제 많이 해소되신 분들은 네네. 되게 많이 영적으로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마치 막 이번 생만 마지막 퀘스트를 마치시고 나면 부처가 되실 분, 거의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되게 복이죠. 왜냐면 해주시는 말들이 되게 무게가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안 믿으시면 전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도 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런 밥벌이를 하냐 돈벌이를 하냐에 있어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은 밥벌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벌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줄 사람이라고 생각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스스로에게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내 말을 아니면 내가 누군가 내 능력이 누가 필요하겠어. 네. 아마 그렇게가 태반일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데 천재를 이기는 방법.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저마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두 개는 있을 거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남들보다 좀 더 잘할 거고 아마 뭐 그 끄당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잘할 거면 좀 더 많이 남들보다 책을 봤으면 그냥 각 분야에서 25%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되더라도 그 두 개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90%보다도 훨씬 높은 지점까지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한테 주어진 그런 능력 두 개를 골라서 그걸 잘 조합하면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커지게 돼요. 글리치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하신 것도 맞지만 환경의 힘에 의해서도 조금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일부라고 네. 치자면.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나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뭐 하나에서 두 개까지 그렇게 찾아봤었을 때 그럼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웃풋을
내고 네네.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나 혼자 글 쓰고 그냥 나 혼자 냅두면 사실은 이게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근데 결국은 발행을 하셨고 네.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어떻게 네.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네. 피드를 받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 채널이기도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네.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예술할 수 없어요. 네, 물가가 너무 비싼데. 제가 근데 고호랑 고호 얘기를 드리자면 네. 고호가 생전에 딱 하나 팔았거든요, 작품을. 근데 고호가 작품을 하나 팔았는데 그걸 사준 게 태호예요. 동생이에요. 친동생. 네. 동생이 고우가 사는 집도 마련해주고, 제가 아무래도 아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대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왔거든요. 우연히 좀 예전에 네. 우연하게 가볼 기회가 있어서. 예.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우는 자기 작품이 지금 그냥 고우라고 써있기만 해도 몇백억에 넘게 팔리는 걸 모르고 갔어. 그렇죠. 네. 물론 예술가는 네. 이제 더 이상 그 예술가 작품을 만들 수 없을 때가 됐어야 이제 작품이 비로소 이제 그렇죠. 컬렉션이 같이, 되긴 하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피카소 같은 경우, 뭐 달리,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때 자기 살아 생전에도 거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잘하신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잘하신 건 시대를 읽는 능력이에요, 사실. 이게 제 미학이라는 부분하고도 좀 관련되는데, 네. 예를 들면 잭슨 폴록 아시죠? 네. 잭슨 폴록이 되게 되게 미국이 예술계 패권을 프랑스로부터 뺏어오기 위한 도구예요. 미국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술 작품은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바닥에 뿌린 거잖아요. 그냥 되게 크게 찍어내는 듯한 정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팝아트라고 약간은 이게 아트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예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술을 설명해 주는 평론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술은 아까 제가 미학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예술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자기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 감성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감각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각 경험을 말이 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쪽을 좀 원하시면 자신의 예술을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평론가랑 연합을 하시는 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아마 오늘의 제일 실질적인 팁이 아닐까. 굉장히요. 네. 싶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예술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들 많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연합을 하시면 또 그분들은 그 예술가가 유명해지면 또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거는 네. 비단 거짓말 아니고 네.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이건 개인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럴 말인 수 것 있겠죠. 같긴 해요. 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사실 많은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이런 얘기 아무 데서나 제가 뭐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미술가든 뭐 철학가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예술과 함께 이런 얘기가 드는 게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까요? 네. 실제로는 자기 예술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아까 그 25%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명 중에 한 4, 5등이 되는. 근데 그런 맞는 예술가가 것 같아요. 되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예술가이자 또 이거를 해설까지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디스트리뷰팅까지 뭐 하는 역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그런 파트너 내가 찾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이 시대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맞습니다. 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멋진 작품들은 되게 많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을 잘 만나는 작품은 사실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전략적으로 찾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자기 작품을 판촉하는 데 있어서 PR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이 얘기가 네. 사실 그 다음 질문과 약간 비슷한 건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네. 이제 밥벌이하고 돈벌이의 차이를 좀 네네.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돈벌이가 될 수준의 무언가를 이제 네. 갈망하는 것조차도 되게 좀 아, 좋다고 그쵸. 오히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희로서는 네, 이 네. 밥벌이조차도 네. 제대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네, 네,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돈벌이의 단계 뭐 굳이 이런 높낮이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네. 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맞아요. 이해되고 네. 어려운 것도 알겠고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사실 어렵고 PR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근데 그래도 하셔야 고우가 아니라 음. 달리의 삶을 사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둘 다 예술 작품이 누구께 더 좋냐라고 말하면 사실 고손을 들어줄 수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달리 좀 약간 너무 으스대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근데 사실 달리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살았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작품이 더 그런 뛰어난 특질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물감이 좋아야 그림이 나오는 클림트 같은 경우 클림트가 금으로 채색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예쁘게 나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돈이 좀 있어야 금으로 발라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우는 금으로 바를 수가 없어서 금으로 바른 작품이 없어요. 그런 정말로 욕망이든 갈망이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얘기지만 커질수록 그런 것들이 현실에 부딪혀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지금은 좀 더 그걸 갈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방송도 그렇고 설령 뭐 어떤 유튜브의 컨텐츠를 제가 발행을 할지언정 그 누구도 저에게 시킨 적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찾아 나서고 싶은 그 갈망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도 생각했을 때 이게 심지어 밥벌이도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밥벌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 얘기를 조금 요새 하고 있긴 한데 파이프라인은 자기가 권리를 가진 것이면 되거든요. 오히려 내 노동도 내 건데 그건 내 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를 고용한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고 산 거라서 그건 내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나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되게 불합리하죠. 나의 시간을 사는 거야. 근데 그렇죠. 이제 예술가들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건 다 내 거거든요. 제가 책을 썼을 때도 그 책이 제 책이니까 저한테 돈이 들어온 거고 파이프라인 물이 한 방울씩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거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예술가분들은 정말 자기 걸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걸 좀 요즘 세상이니까 좀 PR을 좀 현명하게 잘 하시면 충분히 예술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술가는 돈을 못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림트 그 돈을 금으로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작품의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예술하신 여러분은 꼭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파이프라인 구축을 꼭 하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지금 하고 계신 예술도 괜찮고요. 그 지금 하고 계신 예술과 조금 다른 것을 결합한 것들도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잠시 화장실. 네, 다녀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화장실 네. 그 나가셔서 네. 아예 왼쪽 예. 나가면은 바로 있더라고요. 네. 보면 예예. 예예. 왼쪽에 보시면.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거의 이제 후반부로 다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빨리 가요. 네. 진짜 빨리 가요. 생각보다. 너무 그 말씀하셨던 거에 그러면 이어서 네. 또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 시각화입니다. 아. 네. 그 실제로 글리치님이 이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네네네. 이제 이렇게 딱 하셨군요. 때 네. 머릿속에 그러다 생각해. 음.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딱 하면은 있고 네. 이렇게 반복해서 네.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을 딱 그려왔을 때 네. 내 스스로가 무언가가 전혀 없던 거를 그리기보다는 네. 자꾸 어린 시절이나 네. 아니면 뭐 심지어 그 방금 본 것이라도 네. 그 본 것을 토대로 네. 자꾸 그리게 돼요. 근데 뭐 그러니까 마치 덧대어 그린 네. 것 네. 같은 그림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네. 그런 시각화를 효율적으로 아니면 되게 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시각화는 사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왜 어렵냐면 시각화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그 뭔가가 끼어들 입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의 의식 네,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네. 시각화를 하는 게 되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네. 시각화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쵸.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꿈꿀 때조차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닐 때조차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어떤 의식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를 들어 사과를 시각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사과를 떠올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사과를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네. 물론 뭐 아까 본 사과가 있으면 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건 쉬운데 네, 맞아요. 그럴 때 그 사과를 변화시켜 보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 머릿속에 사과가 떠올렸을 때 빨간 사과인데 네. 예를 들어서 되게 못하는 게 보라색 사과로 바꾸라고 하면 어려워. 거의 대부분 못한다고 해요. 네. 보라색 사과를 상상을 못한대요. 근데 이게 그만큼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제약돼 있고 애초에 우리 머리가 시각화를 하는 우리 머리와 눈이 어떤 시각화를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내 짐작과 다른 걸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불빛이 번쩍거리면서 차가 달려와요. 그럼 이건 내 예상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걸 인지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내가 그 길에 어떤 차가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예상과 다를 때만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려주는 기관이 뇌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는 시각화를 능동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별로 없고 사실은. 왜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이제 외부가 보이잖아요. 네. 시각화를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으셔야 되는데 눈을 감고 그렇게 오랫동안 네. 있는 경우는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뭔가 그린다? 아 이거는 정말 이상한 활동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뭐 눈을 감고 있을 땐 보통 졸리거나 네. 아니면 뭔가 과거를 회상할 때 네. 그럴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꿈을 위해서 네. 뭔가 미래를 그리는 활동을 눈 감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시각화가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어려워?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렵죠. 어려워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각화의 되게 큰 장점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다가가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줘요. 그런 것보다 그냥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걸 꿈꿨다. 똑같은 걸 머릿속에 그리고 살았다. 이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 그려보지 않은 장면을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최고의 막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 꿈을 열심히 따른 결과 나는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쵸. 그게 아니라 그런 우주 비행사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오늘 달에 간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노력했을 테니까. 맞아요. 그런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로서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 포인트가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얘기했던 조금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좀 그 끌어당기는 법칙을 통해서 네. 뭔가 이제 조금 상업적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야 나 너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그 노트 100번씩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생각을 그 시각화 해보고 했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좀 얘기들이 네, 네. 많았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건 그거와 또 현실과 현실은 네. 구분해서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까 그거는요.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네네. 되게 단순한데 네네. 시각화를 한다고 우주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면 로또가 당첨될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오늘 어떤 한 유튜버의 말을 듣고 글리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10,000명이 시각화를 했어요. 네. 기분 좋다. 그랬을 때 그 10,000명이 다 당첨될 수 있는 번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 계세요. 키가 크게 해주세요. 라든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 저도 해드리고 싶죠. 전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거보단 네. 어떤 지침으로서 자기 삶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시각화라고 생각하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가 될 거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난 그룹장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말을 하면 그쪽으로 안 갈 때 내가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이 하는 하루의 그 수많은 활동들 중에 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활동이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활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네. 제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뭐 제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망하거나 그런 거 전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는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활동은 안 하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되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건데 거기서 확언을 하시면서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게 응원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힘을 생각하면서 아 오늘 내가 감사할 거 찾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글리치인데 글리치 응원단에서 응원을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자기의 목표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살을 빼는 사람들은 살을 정말로 뺄 확률이 되게 높대요. 언제까지 난 몇 킬로를 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까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동기가 좀 더 있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런 네. 맥락으로 봤었을 때 시각화도 네. 중요하지만 네. 그렇다면 네. 예를 들자면 어떠한 내가 상상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드림카를 뭐 이제 네네. 붙인다거나 네. 뭐 어떤 드림 이런 하우스를 붙여놓는다. 네. 그런 것 자체도 어떤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 길로 갈 거니까. 그쵸. 그걸 내가 목표로 했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물을 마시면서도 그러면 잠깐 빨리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빨리 마시고 나 이거 해야 돼. 블로그에 하나 더 써야 돼. 예를 들면 아티스트인데 내 말을 내 작품을 설명해야 해.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빠르게 나는 어떤 이유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면 그 사람은 자신의 꿈에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는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보는 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리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마인드셋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해야 하는 하나의 그쵸. 일종의 그런 네. 종류가 훈련이- 있을 네. 텐데 네. 그래도 그런 가장 어떤 비기너 네. 수준의 사람에게라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 하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할 때 성공한 거죠. 그날 감사가. 근데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활기차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웃음이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과거 영상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굴 색깔이 확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제가 감사를 할 때부터였어요.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그러니까 감사할 게 또 나온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감사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사할 거리 말고도 또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그룹에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식사를 벌써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글리치님은 그룹장이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든가. 이게 엄청 최고의 찬사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의 말단 직원한테 지나가면서 삼성의 말단 직원 글리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선배가 한 2년 뭐 더 빨리 삼성에서 네. 선배가 지나면서 글리치는 나중에 이재용이 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뭐, 최소 너는 임원감이야 정말 이 네, 정도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말단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사업에서는 사람들이 좀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아, 예.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 아무래도 자기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이 다 잘 될 때 자기가 어떤 소득이 확 늘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니까 진짜. 그렇죠. 네트워크인데 네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궁극기를 연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오락인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오락을 하면서 그냥 화면에 나오는 폭탄을 다 없애는 버튼을 계속 연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이 궁극기가 굉장히 힘이 강력해서 네.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확답을 해드리긴 어렵지만 그죠. 그건 이제 제 글리치 채널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와, 예.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나 봐 제가 어디까지 한번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과 나중에 그룹을 따로따로 차려서 조인트로 세미나를 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어쨌든 뭔가 동기가 필요하고 뭔가 삶의 활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채널을 보면서 정말 그냥 상상하면 이루어져요 라고 하고 그 뒤가 없는 얘기 말고 상상해서 이뤘어요 라는 얘기를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타인에게 내 스케줄을 정해서 말해주는 그 효과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1년 안에 제 그룹을 차릴 거고요.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 네. 중요하네요. 감사. 정말 중요하다기보다 이게 정말 되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감사에 감사가 되게 즐거워요. 네. 중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감사가 즐거우면 계속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의 그러니까 중요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그 행위의 네. 과정이나 이런 자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즐거워요. 삶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져요. 엔돌핀 버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감사할 일이었네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감정적인 혹은 뭐 이성적인 아니면 뭐 금전적인 이런 것들의 그런 주는 베네핏이 너무 커져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나 싶고 왜 그전엔 하나도 못 받았고 왜 하나도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억울하거나 후회되는 건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즐겁게. 그러면은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도 되게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힘듦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을 말씀하신 감사를 하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진짜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인데 제가 영상에 하나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해당될 것 같아요. 왜냐 적어도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그걸 보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3년 전에 집이 망해서 아까 빨간 딱지 붙어서 차압을 당하고 먹고 살려고 막 정말 그때도 차비만 가지고 똑같아요. 루틴이 똑같아요. 차비만 가지고 인천까지 이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편했어요. 지하철은 너무 이제
너무 오래 걸려서 그쵸. 갈아타는 게 너무 많아서 버스는 한 번에 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강남역이 집이었는데 강남에서 다니도 인천까지 가는 버스가 네. 강남역은 되게 좋아요. 많잖아요.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타면 되는데 대신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막 부천도 지나가고 아, 어디가 그죠. 지나가서 막 다 쓰고 가니까 실제로 차를 몰고 가면 금방 갈 거리라도 버스를 타면 되게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번호가 없어졌어요. 휴대폰 전화번호가 오랫동안 이제 돈을 못 내서 네. 그러면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당에 걸지는 못하고 네. 전화를 받지도 못하게 돼요. 번호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휴대폰 공기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버스에 보면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진짜. 네. 그 무료 와이파이 번호를 넣어보면 잡히는 버스가 있고 안 잡히는 버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잡히는 버스를 타면 그렇게 그게 행복했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제가 뭔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그 끌어당기는 법칙을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네. 갔어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들었던 얘기들을 제가 지금 얘기 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감사했었는데 적어도 지금 유튜브 보시고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휴대폰은 있으신 거고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커다란 감사거리였다고요. 근데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가 점점 많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크리에이터시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사업도 하시잖아요. 아, 네. 앞으로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네. 얘기하고 싶은 뭐 주제들이라거나 그런 거 조금 더 그런 아, 챌린지하는 그런 네. 영역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네.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가로 성장해서 완벽하게 사업가가 되는 데까지 그런 길을 다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지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하면 권장도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읽어봐야 적어도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 사업에도 당연히 그런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권장도서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뭔가를 배우는데 좋은 건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진짜 가르칠 때는 배울 때랑 달리 배울 때는 그냥 사실 내가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몰라도 못 풀어도 되잖아요. 문제 하나 못 풀어도. 근데 가르칠 땐 그 문제를 못 풀면 이건 완전히 지금 배울 때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네, 가르칠 때 문제를 못 푸는 건 좀 힘든 일이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같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해도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배우는 양과 학생이 배우는 양의 크기가 달라요.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배우죠.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간교한 계책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그죠. 어떤 사업 영역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좀 아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동기부여 이쪽에 3권 정도는 제가 좀 이제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이러면 이 사업의 구조를 내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걸 끝까지 끌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소비자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야 내가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많이들 모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직장에서 하루 종일 그 얼마나 일을 하면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엑셀에다 놓고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 뒤에 숨어있는 구조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잘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뭐 대리일 때는 얼마를 벌고 그렇죠? 과장일 때, 부장일 때, 임원이 됐을 때 얼마나 벌는지를 알아야 그죠.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잠깐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하다 이랬는데. 네, 요즘은 그러한 아, 영역들도 다. 네, 이런 영역들을 다 이제 제가 막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설플 거예요. 그리고 난 그래도 그런 책 9권들을 다 이제 하다 보면 나름 또 뭘 물어봐도 대답하기 권장도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성공의 바닥은 좀 닦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자꾸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네. 글리치님이 되게 이 부분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그런 거 좀 따라 하고 싶은 게 현재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를 오히려 네. 이거를 남들에게 다시 네. 알려주는 그런 네. 방식의 형태로 네. 이거를 가시 이렇게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네. 사이클을. 네. 근데 그게 되게 맞아요. 오. 네. 자기를 교육시키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나를 교육시키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고. 하지만 목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과정이 다 응원단 전체 과정이 그런 것 같은데 응원도 제가 필요해서 남을 응원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쿨이라는 책을 하나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부자 아빠 하나를 통해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 사업을 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쿨이라는 책에서. 근데 이 책이 그럼 전달해줄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되게 알고 싶잖아요. 사실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이 네트워크 사업의 구조를 잘 모르세요. 약간 아주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계속 습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앞으로 더 들으셔야겠네요. 이 채널을 글리치님의 채널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마지막인데 물론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보단 돈벌이를 꿈꾸는 예술 전공자분들에게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는 작업은요, 그냥 내 노동 시간을 파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고용에 돼 있으신 분들은 약간 고용 형태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벽화 그려주면 한 건당 얼마를 받고 끝난다.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내가 일러스트를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서 계약을 책 권수당으로 받으세요. 한번, 왜냐면 이 책이 엄청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많이 팔리면 일러스트도 많이 팔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예술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권리를 많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권리가 많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그냥 제일 창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진선미라는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제일 낮게 쳐져요. 아까 말했던 이성, 감성, 신성 요 측면에서 진이 이성이겠죠. 그 선이 이제 윤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이 미란 말이에요. 제일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지 않냐면 미스 코리아 보면 이쁜 사람 뽑는 거잖아요. 이쁜 사람 뽑는 데인데 1등이 진이야.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진짜 안 됐거든요. 왜 저 사람이 진이야? 미 아니야? 제일 이쁜데? 저 사람이 뭐 진실한지 이건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봐야 하는 거고 실제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에 넣은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진일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미라고 해야 이쁜 사람 대뽑기에서 1등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회는 그걸 되게 미를 하대해요. 근데 예술가인 혹은 예술가를 지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제일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이니까 자신의 권리를 제일 높게 받으시고 달리나 피카소처럼 높게 받으실 수 있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음. 아예 인식조차 못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면 그건 그냥 이 사회의 어떤 부속품이 돼버려요.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인식을 톱니바퀴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러스트 그려주세요. 무슨 수학책에 뭐 일러스트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그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건당 뭐 20만 원씩 받지 마시고 차라리 책 한 부당 1원씩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권리를 찾으셔요. 나중에 그리고 정말 잘 팔리는 책을 뭐 해리포터 같은 책을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책을 쓰실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세요.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휴먼 빙이라고 해요. 네. 존재 존재 자체로서 인간인 거죠. 휴먼 두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꼭 해서 거기에 맞는 노동 수익이라고 예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뭔가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거기에 그 크리에이티브 여기에 맞는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의 삶에 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인식한다는 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인식을 해서 본인이 그걸 권리를 찾거나 심지어 본인이 어려우면 그걸 찾아올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거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사회는 인식을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줘요. 안 챙겨줘요. 졸업작품도 그랬잖아요. 졸업작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기 어딘가 학교 쓰레기통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가지고 와야죠. 뭐 진짜 커다란 화물차를 데리고 와서라도 맞습니다.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작품이잖아요. 그게 왜 학교 뒤에 창고 막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걸 놔두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모두 인식, 뭐 꼭 예술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들은 사실 다 끝났고요. 네. 자, 사실은 이게 뭐 항상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의 현재 글리치님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한번. 지금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네. 짧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항상 감사하면서 지치지 마요.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기. 요 얘기를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지칠 틈이 없어요,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또 가야 네네. 되는 사람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을 만드세요. 어차피 중요하다. 같이 가야 돼요. 중요하다. 예술가는 다들 따로 되게 멋지신 분들이라 따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예술가는 따로 갈 수도 있지만 인간은 따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시니까 같이 가시면 엄청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빨리보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 말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리치님. 오늘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다음에 또 어떻게 뵙고 이런 얘기 또 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다음에 또 혹시나 불러주시면 또 나올게요. 저 또 행여나 또 이제 또 이렇게 네. 어떤 또 변화가 생길지 네. 모르겠지만 네. 꼭 한번 또 제가 정말 그럼 영광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때는 또 지금 초보 비즈니스맨 글리치에서 얼마나 또 변한 그러니까 글리치인지 그게 사실 또 궁금해요. 네, 요것도 되게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글리치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재밌었어요. 딱 네. 됐네요. 그래도 네. 그죠? 다행입니다. 굉장히 네. 생각했던 거 이제 조금 사실 질문들이 더 많았었는데 네. 제가 사실 더 그냥 막 스킵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차라리 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더 들으려 했던 포인트도 네. 있고. 네.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맞아요. 말로 했을 때 되게 구체화가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해도 실제로 내가 말로 했을 때 어떤 그 힘하고는 좀 달라서 많이 생각하는 달라서 거랑 완전 그럼 네, 완전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물리적인 파동의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제가 그럴 때 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크기 때문에 되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즐거울 줄은 사실 몰랐는데.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좀 무서웠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네. 씨 어떻게 이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제가 괜히 네.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또 하나의 챌린지였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셨군요. 네. 그렇죠.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술에 걸쳐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저 같이 다 이제 하시는 분들 네.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 네. 항상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업은 있으신데 네. 부업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은 요즘 필수라고 다 얘기해요. 네. 진짜. 네.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하죠. 그걸 되게 잘하는 데가 권리를 되게 잘 찾는 데가 음악. 네. 음악 쪽은 어쨌든 내가 기록한 악보니까. 네네. 내가 한 편집이니까, 편곡이니까, 내가 부른 노래니까 이걸 되게 잘 찾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제 플랫폼이나 이런 게 네. 발전이 오히려 반대로 안 됐다고 표현이 되는 게 그 네.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권리가 강력하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막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음악 쪽이 그게 좀 잘 돼 있어서 아티스트들이 음악 하시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일러스트 하시는 것보다는 음악 하시는 게 좀 더 낫기는 하죠. 아니 일러스트가 그렇게 천대받을 일이 아닌데 너무 그냥 개고생이거든요. 일러스트 진짜 개고생 맞습니다. 진짜로. 사실은 뭐 당장 책들만 해도 그림책들 보면 일러스트가 주인 책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책이요? 네. 네. 그런 책들 중에 되게 잘 팔리시는 분들이 약간 있는데 네.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되게 사실 예전에는 되게 일러스트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무슨 성당 천장 벽화 다 일러스트죠. 그쵸. 네.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네. 이게 뭐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책이 없으니까 성당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창세기 저기 있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한테 손 대주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다 일러스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 미켈란젤로 그리고 막 그렇죠. 그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15년 동안 돈 대주면서 그려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그거 아닌가요? 그 르네상스 시절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의 이런 데들이 네. 그런 후원 결국 다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근데 지금은 후원 말고도 되게 괜찮아요. 후원 꼭 누구한테 후원 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아티스트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굿즈를 만들어 파시면 돼요.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펜을 만드셔가지고 굿즈를 만들어 파시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던 대로 음반 뭐 이렇게 싱글을 계속 내시고
요즘은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 많이 얘기하잖아요. AI 때문에 이게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네. 막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는데 음. 반대로 그만큼 더 혼자서도 이렇게 네. 풀어낼 수 있는 네. 환경이 네. 충분해졌다라는 네.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AI 때문에라고 굳이 이제 AI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예술가 입장에서만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AI한테 뭔가 예술가 입장이 아니라 사업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AI한테 뭐 어떤 사업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AI가 어떤 분위기로 통일을 쫙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줄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위기로 통일을 하게 만드는 건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 지시는 사람의 몫이라서 그렇죠. 네. 지시 자체는 네. 사람의 몫이죠. 예를 들면 같은 장면을 만화 영화처럼 만들어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극사실화로 만들어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AI가 다 판단하지는 아직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AI 시대에 AI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아직도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뭐 많은 작업들이 좀 간소화될 수 있겠으나 생각보다는 인간의 판단력의 중요성은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하나 뭐였냐면 그렇게 치면 시각화는 진짜 AI가 너무 잘하는 거냐 이렇게 정말로 잘하죠. 네, 네. 잘합니다. 네. 실제로 AI가 되게 잘합니다. 그거를 네. 좀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용할 그것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각화 자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를 작동시키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 뭐지? 따개비 아시죠? 따개비가 뭐 배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예.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유충 때는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어요. 꼬리가 달려 있어 막 돌아다녀. 네.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냥 한 방에 딱 여기다가 뿌려놓으면 얘네가 다 거기 살면 다 멸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딴 데로 가야 돼요. 생존에 의해. 네. 그러니까 딴 데로 가야 되니까 막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요. 근데 정착을 딱 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뇌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으로. 네. 이제 뇌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먹는 거예요? 어떻게? 네, 뇌를 자기가 흡수해서 먹어요. 뇌를 먹고 그걸 양분을 섭취를 하고 거기 딱 붙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거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정도로 뇌는 되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기관이에요. 에너지나 정말 효율이 그럼 안 좋은 게 아니 근데 효율도 되게 좋아요. 반대로? 네. 왜냐면 그냥 쿠키 한두 개 먹으시면 네. 하루 종일 연산하는 거 다 해낼 수 있어요. 속는 건가요? 뇌가?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어서 그 에너지 절약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계산 자체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라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가 우리 몸에 한 1%에서 2%밖에 안 차지하는데 근데 걔가 20% 넘게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기 신호로 작동하거든요. 네. 회로예요. 네. 회로라 전기 신호랑 중간에 끊어진 부분에 화학 신호로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화학물질도 분출해야 되고 전기도 막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비싼 거예요. 작동시키기가. 당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쓸데없이 당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는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니까 되게 많은 당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설탕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그런 맥락에서 네. 더더욱 뇌를 쓸데없이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맞아요. 그래서 뇌를 이렇게 최대한 쓰고 계신 예술가들께서는 그러니까 시각화를 대신 AI가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근데 그 같이 제가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네. AI 없이 살 수가 없대요 이제. 기획도 그렇고 네. 그런 중간에 네, 그런 네, 네. 조금 수고스러운 일들이 다 네. AI가 무조건 네. 없애 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레이 커즈웰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045년 이후로는 인간이 죽지 않는다. 2045년 이후로는 인간이 안 죽어요.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라고 책을 쓰셨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AI가 인간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주고 문제거리를 다 치료해줄 거라는 거죠. 마이크로 로봇 같은 거 몸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염증 있으면 다 그냥 지들이 잡아먹고 지금 백혈구가 하는 일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노화도 잘 안 될 거고 AI가 DNA 익스텐션 연장 이런 거 구조도 밝혀버리면 이제 인간이 노화될 이유가 없어서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AI가 잘 쓰면 되게 커다란 기회일 수 있고요. 근데 잘못 쓰면 되게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AI가 특이점이 오고 나면 지구상에 있는 제1 지성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 다음으로 제2 지성체가 지구상에 누군지 아세요? 이요? 네, 두 번째. 동물인가요 혹시? 네, 그렇죠. 침팬지거든요. 침팬지. 네. 침팬지는 생존을 인간의 자애심 여기에만 온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냥 순간 멸종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안 보살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동물원에 있는 것 빼고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AI가 우리는 AI 자의심에 우리의 존재를 의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침팬지가 그쵸? 될 수도 있는 네. 환경이 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동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줄 거다 도 괜찮은데 근데 사실 AI가 정말 다 해결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계를 되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되게 컨텍스트가 없어요. AI는 우리랑 공유하는 컨텍스트가 별로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AI가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예요. 프린터 3D 프린터인데 자기를 복제하는 3D 프린터.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자기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에요. 얘는 번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3D 프린터가 이제 AI를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번식을 위해서 막 날개를 달 거예요. 네. 그리고 날아다닐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자원, 인간이 명령 하나만 잘못 내면 예를 들어서 자 프린터 너의 프린터를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줘. 그리고 해줘라고 하면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간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캐와서 프린터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석유를 다 프린터에 때려 박을 수도 있고. 실제 가능하네요. 그렇죠. AI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AI가 3D 프린터랑 결합하는 순간 번식도 하고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AI가 분명히 지금쯤이면 핵무기 코드를 다 입수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는 몰라요라고 하고 있다가 다른 AI들하고 이제 인간의 어떤 디펜스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정도가 됐다라고 판단하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핵무기 같은 거 뭐 전부 다 파악해서 한 방에 날려서 그냥 인간을 멸종시키고 다시 시작하자.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이 드론 가지고 훈련 많이 하잖아요. 드론 훈련할 때 이게 이제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왜냐면 동기부여 시스템인데 AI들은 도파민 같은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점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높게 받는 게 목적이 되거든요. AI가